네, 다음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아토피 피부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보라매 병원 피부과 조서연 교수님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네, 오늘은 제 환자 사례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이 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약 10년 전부터 온몸이 심하게 가렵고 습진 증상이 반복돼서 오랫동안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피부를 보니까 온 몸이 전체적으로 막 붉고 건조할 뿐 아니라 심하게 이렇게 긁은 자국과 피딱지가 여기저기 생겨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 이분은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이었습니다. 평소에 너무 힘드셨겠다. 근데 아니 사진만 봐도 진짜 엄청나게 간지러우실 네. 것 같은데 네. 아까 70대라고 하셨는데 아토피는 보통 이 어릴 때 이 걸리는 병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토피는 주로 영유아기나 소아기에만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소아의 15에서 20% 그리고 성인의 10%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엔 유소아 환자는 감소하거나 정체되지만 노년층을 포함한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연령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어릴 때는 남녀 모두 유병률이 높지만 이후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점점 낮아지다가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다시 반등하는 U자형 곡선을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40대 이후부터는 이렇게 쭉 다시 상승하는데 네, 이건 남녀 이유가 모두. 있을까요? 네, 우선 아토피 피부염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유전적 요인인데요.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80%가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약한 피부 장벽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 보호막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피부가 늘 건조하고 가려운 건데요. 또 이 갈라진 피부 틈 사이로 세균, 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쉽게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민한 면역 체계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꽃가루, 먼지, 특정 음식 같은 일상적인 물질까지 위험한 침입자로 오해를 해서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히스타민 같은 염증 물질이 분비되면서 극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여러 원인 가운데 나이가 들수록 아토피 피부염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피부는 안쪽부터 피하 지방층, 진피, 표피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중 제일 바깥쪽인 각질층이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이 각질층은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같은 외부 유해 물질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기름 만드는 피지샘 활동이 줄어들고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면서 피부 속의 수분도 쉽게 빠져나가면서 장벽이 더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점점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도 취약해지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변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은 원래 세균이나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이 균형을 잃어서 원래는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입던 옷의 마찰이나 조금 건조한 날씨 정도는 피부가 잘 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가렵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장년층에 처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유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중장년층의 만성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들 때문인데요. 이런 약물들이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이나 혈류에 영향을 주면서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약물은 피부를 더 예민하게 하거나 염증 반응을 쉽게 유발해서 가려움증이나 발진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노년층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처음으로 생기거나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40대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니까 용명 씨도 조심하셔야겠어요. 저 30대인데요? 저 40대로 알고 계셨어요? 그럼 저랑 동년배네요? 한 살 많잖아요. 형님 근데 무슨- 뭐 몇 살로 알고 계셨어요? 형님 무슨 소리세요? 형님이랑 한 살 많으니까 형님은 맞긴 맞죠. 몇 살로 알고 계시는 거? 그나저나 여기 계신 분들은 없기도 하고 저도 없긴 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요. 저 어릴 때 정말 뭐 어르신들을 어릴 때 이야기해 보면 아토피 같은 거 없었어. 우리 네.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에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어린 시절에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에 노출이 되면서 아군, 적군을 구분하는 법을
방법을 배우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과거 잘 살지 못했던 시절에는 이런 미생물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아토피 체질을 타고난 분들이라도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잘 살게 되면서 환경이 지나치게 깨끗해지니까 면역 체계가 다양한 미생물을 경험하고 훈련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은 면역 기능이 예민해지면서 아토피 환자가 증가한다는 위생 가설이 있는데요. 실제로 흙과 가죽을 가까이 하면서 자란 농장 아이들의 아토피 유병률이 현저하게 도시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토피가 없는 거군요. 제가 6시 내고향 할 때 제가 거의 1세대 청년회장 아닙니까? 거의 청년회장 창시자예요. 네. 거기서 막 흙 파먹고, 흙 파먹진 않고, 흙에서 막 뒹굴고, 양파, 계절마다 양파 캐고, 그다음에 배추 이렇게 또 캐서 막 담그고 이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아토피가 없는 것 같아요. 형님 어린 나이에 청년회장 하셨네요. 제가 14살 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너무 깨끗해져서 오히려 아토피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데요. 이 어릴 때 걸렸던 증상이 있는 아토피 피부염이 성인 아토피랑 좀 증상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아토피가 생기는 부위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나이에 따라서 피부 상태와 생활 환경, 자극받는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령별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생후 3개월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뺨이나 팔다리 바깥쪽에 주로 진물이 나는 급성 습진 양상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소아기 2세에서 12세 이하까지는 이런 접히는 부위, 팔, 다리, 오금 있는데 땀이 많이 차면서 이렇게 더 심하게 생기고 귀가 뒤에나 아래쪽이 너무 가려워서 자꾸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러다 보면 귓불이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및 노년기에는요, 팔다리 접히는 부분에 있던 건 차츰 없어지면서 주로 얼굴과 목에만 습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극이 반복되는 손에 만성적인 주부 습진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속옷의 마찰로 인해서 가슴에 유두 습진도 잘 생기고요. 그리고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 아토피는 얼굴, 목을 비롯한 전신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등이나 팔다리에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데요. 그리고 노화로 인한 극심한 피부 건조증이 동반되고 일반적인 아토피 부위 외에도 전신이 이렇게 벌게지는 홍피증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물보다는 각질이 심한 게 특징이고요. 많이 긁어서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는 태선화 현상이 흔합니다. 이야, 정말 진짜 저는 아토피 없는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알레르기 비염 실제로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게 환절기나 되면 꽃가루가 날리면 네. 제가 그래서 항상 습관이 뭐냐면 양쪽에 커피숍이나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그 티슈 있잖아요. 항상 양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뒷주머니에 항상 손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꼭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 만약에 있으면 이게 아토피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아토피 그리고 권혁수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천식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인 천식 환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노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느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은 서로 전혀 다른 병이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특정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생기는 한 가족 같은 질환입니다. 아 그러면 다 한꺼번에 있는 분들도 네, 계시다는 세 가지가 거네요. 있거나 그 셋 중에 하나나 두 개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몸속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면서 그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요. 그 반응이 피부에 나타나면 아토피 피부염, 코에 나타나면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에 나타나면 천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토피가 있었던 아이가 성장하면서 천식이나 비염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현상을 바로 아토피 행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비염만 있으신 건데 그럼 나이 들으면은 그럼 뭐 나이 들면 제가 그러면 네,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네. 37인데 그러면 몇 살 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저도 방어를 좀 해놔야 돼서. 미리 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토피 체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중요하다. 보실까요? 예. 어디? 네. 이 지금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피부 건조증이나 손발 습진이 있다. 그리고 눈 주위가 가렵고 눈 밑에 주름이 있다. 밑에 피부색이 어둡고 칙칙하다. 귓불과 귀 뒷면이 갈라진다.
입술염, 유두습진, 얼굴에 버짐, 팔다리에 닭살이 있다. 어릴 때 태열이 있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이 있다. 땀을 흘리면 몸이 가렵다. 모직 옷감이 피부에 닿으면 가렵다. 단순 포진이나 사마귀가 잘 생긴다. 예, 이 중에서 항목에서 3개 이상 해당한다면 아토피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MC 분들하고 용명 씨는 혹시 해당하는 게 있으세요? 저기 혹시 9번은요 뒤에 그거 표시 때문에 간지러울 때 있거든요. 그건- 근데 네네. 저도 그래요. 네. 그래요? 저도 그 어릴 때 택이 있으면 라벨이 간지러워서 있으면 그 가려우시죠. 택을 어머니께서 네. 다 잘라주셨거든요. 네, 그것도 좀 아토피 그거 잘못 자르다가 옷 통째로 자르거든요. 책은 당연한 거고 사실 저는 근데 모직 옷감 네. 옷감에 따라 가려운 거는 좀 맞습니다. 많아요. 네, 네. 근데 수면 아니면 그것도 가려울 수 있죠. 까끌까끌한 예. 재질이니까 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나 피부색도 좀 제가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 발라서 좀 밝은데 트윈케이크 이런 거 발라서 괜찮은데 피부 전체색이 아니고 특정 부위를 비벼서 염증 후 색소 침착으로 눈 주변이나 그런 부위만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저 22호 쓰는데 예. 그러면 한번 25 써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아니 그냥 원래 원래. 까마면 원래 까마신 아니요. 거예요. 원래 까마서 공명 씨 3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시죠? 3개 이상. 한 5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비염도 있으시니까 충분히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겠구나. 네. 이게 그래서 아토피 체질인 것 같다 하면은 진짜 네. 어떤 식으로 네,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치료의 가장 첫 단계는 바로 기본 관리.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게 바로 피부 보습인데요. 용명 씨도 보습을 열심히 하시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약한 이 피부 장벽 강화를 위해서는 목욕 후 3분 이내에 그리고 하루 적어도 2번 이상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셔야 됩니다. 또 34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에 가볍게 샤워를 하고요. 저자극 약산성 클렌저나 보습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제품들은 처방 없이 약국이나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의 환자들은 절대 때를 미시면 안 되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피부 장벽이 더 예민하고 약해져서 피부염이 바로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실내 온도는 20도 내외, 습도는 50% 이상을 유지하고 피부에 직접 닿는 옷감은 순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게 좋고요. 경증 이상인 분들은 염증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아까 이게 흡입하듯이 피부에는 연고를, 스테로이드 연고를 증상이 심할 때 단기간 사용해서 호전시키는데요. 이제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혈관 확장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면 즉시 비스테로이드 국소 면역 조절제 연고가 있거든요. 그걸로 교체해서 장기간 그냥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이 약물들은 스테로이드 부작용 걱정 없이 얼굴 같은 민감한 부위에도 장기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먹는 약은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또 염증 조절을 위한 면역 억제제, 그리고 달맞이꽃 종자유 같은 약제를 한꺼번에 복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보습이나 연고 치료만으로도 잘 조절이 안 되는 중증 아토피 환자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자외선을 이용해서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광선 치료를 피부과에서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아토피를 일으키는 염증 물질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표적 치료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게 많이 개발됐네요. 네, 굉장히 좋은 신약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면역 전체를 넓게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걸로 억제를 했다면 요즘 치료는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만 정확히 골라서 타격하는 방식인데요. 이 표적 치료제는 주사 치료제와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제는 비교적 안전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먹는 약은 가려움증이 정말 빠르게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토피가 있는 어르신들은 특히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노년기 아토피 환자분들은 간이나 콩팥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상 지질 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으로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약 성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거나 몸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치료 선택에 제한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아토피 피부염은 천식과 마찬가지로 완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치료를 통해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피부 보습, 생활 관리, 그리고 꾸준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이렇게 2번째 강의였는데 강연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아토피 피부염은 더 이상 소아에게서만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환경 변화로 인해서 중장년층 이상의 아토피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년층 아토피는 간이나 콩팥이 약해진 경우가 많고 다양한 만성 질환 때문에 치료가 좀 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피부 보습, 실내 온도 20도 내외 유지, 습도 50% 이상 등을 유지하고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또 아토피 피부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호전됐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바르는 약 꾸준히 유지 치료해 주시고요. 또 스트레스, 음주, 흡연, 환경적 요인에 의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함께 반드시 생활 습관 교정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습관들만 유지하셔도 참을 수 없는 아토피 피부염을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이제 날씨 조금씩 더워지고 습해지잖아요. 네. 이럴 때도 막 보습제 꼼꼼히 바르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요. 특히 건조해서 가려워지는 부위가 있다.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자주 발라주시면 되고요. 여름에 땀나고 너무 습한 계절에 굳이 꾸역꾸역 바르실 필요가 없고 본인의 피부 상태를 파악해서 계절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아,